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또 하루 만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세가 더 깊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지만 그 이벤트가 끝나고 바로 잭슨홀을 기다리는 부담감 때문에 고밸류에이션 중심으로 하락세가 더 깊어졌는데요. 더불어서 장중에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건수, 고용과 관련된 지표인데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실업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더 높였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잭슨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얘기들 나오는 게 이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중립금리에 대한 뉴욕 연준의 추정치 내년까지의 그림입니다.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밑에 보시면 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내년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윌리엄스 총재가 내년에 갔을 때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 중립금리의 기반이 되는 건데요. 이 뉴욕 연준은 이렇게 보지만 또 다른 연준, 이를테면 리치몬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립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서 좀 뉴욕 연준처럼 낮게 본다 그러면 금리 동결, 내년엔 금리 인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리치몬드처럼 높게 형성을 한다 그러면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관망세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립금리는요, 한마디로 추정입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추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낮게 볼 수도 있어서 이 점진주의, 즉 봐가면서 웨이트앤시라고도 하는데 매월 지표를 보면서 그리고 매 분기 매월 FOMC를 통해서 연준 의원들과 얘기하면서 결정하겠다. 이 정도의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의한 경제 의사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는 호키시하게도 내지는 도비시하게도 가지 않는 정확하게 관망세에 의한 시장 결정을 하겠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내내 잭슨홀 중립금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주말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고민을 덜어줄 만한 데이터들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바로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빨간색은 1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올라가고 1년 후에 5% 이상 간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아주 짧은 기간에 그리고 아주 강하게 올려놨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오늘 밤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잭슨홀 내용 이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을 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봐라 이렇게 데이터가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검은색 약간 짙은 선으로 보이는 중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이 중기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가는 사이클이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중립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연준도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둔화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에서는 아마도 3% 밑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안도, 어제 간밤에 있었던 변동성에서 좀 벗어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연준도 데이터에 의존해서 시장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봅니다. 그리고 미시건 기대 인플레이션은 역사도 오래됐고 연준도 보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데이터가 조금만 안정을 찾아준다면 우리 시장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흔들려서 어제의 상승폭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간밤에 그리고 오늘 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좀 바닥을 잡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요, 참 특이한 해입니다. 연초에는 리세션, 경기 침체 온다고 하면서 2200이 깨지고 엄청 고민됐던 그런 해였는데 비웃기라도 하듯 1월 달에 강한 상승, 그리고 조금 눌렸다가 3월에 오르고 조금 눌렸다가 5월에 오르고 조금 눌렸다가 7월에 오르고 공교롭게도 1357, 좀 홀수달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요, 8월에는 조정을 보였는데 9월에 좀 강한 반등 내지는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게 잭슨홀이 지나고 지표를 보면서 그리고 9월에 FOMC 때 금리를 멈춰줄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되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주가는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강한데 올해 4번의 반등 구간에서 어떤 업종들이 주도를 했는지 한번 차트로 그려봤습니다. 가장 높에 있는 게 이제 철강, 화학, 조선, 반도체, 에너지인데 업종으로 보시면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철강, 화학, 에너지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 주도 업종은 2차 전지였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하고 반도체가 같이 끼어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9월에 반등이 나온다면 2차 전지가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 더불어서 조선과 반도체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에 저희들은 좀 포커싱을 둬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잭슨홀을 앞두고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이 가열차다. 다만 파월은 관망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또 시장의 안도 요인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반등 구간이 시작이 된다면 지난 4번의 반등 구간의 업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철강부터 조선, 반도체가 끼어 있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